세 번째 시간은 제가 네.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못된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시죠. 할게요. 네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제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는 뭐 글쎄요 뭐 그냥 한 반백년 살았는데 반백년? 그냥 삶에 대해서 그냥 그 삶은 투자랑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삶이 제 투자에 묻어나게 저는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도 뭐 많이 얘기하고 또 투자도 얘기하지만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하고. 오케이.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을 하세요. 질문? 네. 뭘 질문? 밑도 끝도 없이? 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복잡계 그리고 단순계 이걸 나눠주셨고 그걸 들은 많은 분들이 이건 찢었다. 복잡계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되게 많은 그 센세이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질문은 그러면 단순계랑 복잡계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좀 강과 바다라는 좋은 비유를 해주셔서 그게 은유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위험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뭔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느낌으로는 알겠어. 근데 복잡계에서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옛날보다 이제 세상 단순계 그때도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단순계와 복잡계가 다른 게 아니라 단순계와 복잡계는 이렇게 확대된 거라는. 복잡계에는 단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구를 예로 들게요. 네. 그래서 농구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샤키오닐 같은 선수는 센터를 보고 밖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는 이 선수를 약간 특이한 멀티플레이어라고 좀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자기 포지션들이 다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반화돼서 모든 선수가 다 센터가 3점 슛을 쏘고 뭐 슈터는 옛날에는 슈터는 따로 있었고 그쵸. 뭐 가드는 따로 있었고 네. 했는데 네. 지금은 다 해야 된다. 가드가 덩크라고 한마디로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됐죠. 일단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복잡계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잡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분들이 많이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제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멀티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작가이기도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멀티가 돼야 되는 게 복잡계에서는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1번은. 근데 두 번째는 사실 복잡계는 이게 시간 개념이 동시에 이제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데 메타와 네. 멀티의 차이는 네. 멀티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펑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메타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거죠. 네. 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밥 먹으면서 TV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식사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동시에 하나도 있고 뭐 일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우리 투자를 예를 들면 IT 업종을 잘 하면서 네. 자동차 업종도 이제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약도 음식료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 사이에 이 링크들이 생기면서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계에서 살지만 이거를 만약에 1인이 혼자 한다라고 하면 확장이 돼봤자 확장되는 속도는 점점 감속될 거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에서는 단순계보다 팀이 더 중요합니다. 팀이 의외의 결과다 이게. 그렇죠. 팀이 이제 강조가 되네요. 그렇죠. 팀이 중요한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단순계는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기고 여기는 곱하기 같은 거예요. 확대되는 강도가 같이 했을 때의 역할 성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배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에서는 지금 IT 업종을 하고 있는 친구가랑 자동차랑 음식료가 따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휴가를 10일 동안 갔어요.
10일 휴가를 가서 이 친구가 없는데 갑자기 자동차에 중요한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기획을.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사람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갔으면 이 사람이 하면 돼요. 네, 이 전체를 엮어서는 그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멀티플레이어가 됐다면, 네. 그러니까 모두가 자동차도 알고 IT도 알고 임신료도 안다면, 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이상적인 거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뭐 너도 IT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뭐도 해, 너도 이것도 해, 이것도 해. 그러면 어떤 애는 IT만 하고 뭐 우연치 않게 자동차를 좀 더 잘하는 애가 있고 우연치 않게 뭐 그러면서 서로 조화가 되는 건 좋겠으나 네. 뭐 하다 보니까 뭐 더 다 IT만 더 잘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핵심이 뭔지를 해야 됩니다. 이 A라는 사람한테는 너는 IT가 이거다. 준데 자동차와 이거는 부다. B라는 사람한테는 너는 자동차가 준데 그쵸. 나머지는 부다. 왜냐면 이 전문성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전문성과 커버할 수 있는 순간이 확장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약간 T자형 인간 이런 게 비슷하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운용이나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그러면 여기를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저번 그 3프로에서도 설명드렸던 네. 정계만 아는 게 아니라 과학도 알고 정치도 알고 이러한 것들의 변수를 많이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걸 혼자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다변수를 집어넣는 거죠. 이 변수가 커지는 부분에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 가면은 이렇게 그 사탕 이렇게 달고나 같은 거 이렇게 크게 거북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숫자에다가 올려놓고 팽팽히 돌려가지고 맞추면 이거 가져가고 큰 거 맞추고 이거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두 개를 걸 수 있는 사람하고 세 개를 걸 수 있는 사람하고 네 개를 걸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도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판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된다 이건데.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사실 뭐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매일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깊게 투여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깊게 투여해도 본인 일을 하시는 부분을 빼고 나면 이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또 2배 이상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슷한 노력일 수 있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2개를 만드는 게 이 구조보다는 세상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더 면밀하고 정확한 지식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아마 그거보다 아니지만 넓은 지식인 거죠. 네네네.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깊이는 있는. 이거를 요렇게 하고 계시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하나의 주제나 이 섹터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끝까지 팔려고 하지 말고 네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걸 거의 100%까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80까지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60짜리 2개 만드시는 게 더 그게 나을 수 나을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복잡계로 변한 세상에서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뭐 가격의 움직임,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도 말씀하실 때 단순계와 복잡계를 나눴을 때 단순계에서는 계단식으로 하나씩 정보들이 반영될 때마다 가격이 변동하는데 복잡계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이제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으로도 네. 소개를 해드렸고 주가가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으로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어느 날 반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하는 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는 굉장히 태도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그리고 바라보는 태도. 이게 그 복잡계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항상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일이 항상 생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자신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하에서 이 기존의 관점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새로운 일이 생긴 것에 가장 적절한 관점까지 아직은 자기가 없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정으로 삼고 이건 이 앵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게 왜 생겼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보고 네. 이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저 생긴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옛날보다 의미가 너무 떨어져요. 사실은 이런 소명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옳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네. 그 시장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왜냐면 그 많은 가치 투자자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시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이 시장이 변덕스러운 거지 시장이 옳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해요. 자세. 네. 시장을 대하는 자세, 투자를 대하는 자세. 왜냐면 이거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시장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걸 인정하자라는 얘기고. 네. 저희 회사의 사원이 겸손.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요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네. 단순계와 복잡계를 더 다루는 팀이 이쪽이 복잡계가 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좀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왜 새로운 게 아니냐면 우리 인간이 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 배터리가 없다고. 여기 그냥 진행하면 되겠네요. 계속 할까요? 네네. 사일의 삶이에요. 각자 따로따로. 얘는 이제 뭔가를 알려주네요. 알려줄 게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각 개인으로서의 삶 살아가는 것보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제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단주의보다 인간은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는 더 적절한 구조의 이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동시대에 공존했던 존재들 중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뇌가 더 15% 컸어요. 네안데르탈인이 네, 네안데르탈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컸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 각자 생활하는 구조셨어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뇌는 더 작고 약하지만 서로 간에 더 연결된 집단 구조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더 문제도 많지만 문제를 통해서 발전하고 개선하고 집단으로 힘이 약해도 가서 해결하고 사냥도 하고 하면서 이 집단적인 부분의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한 우리 존재들이거든요. 집단지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는 집단적인 동물에서 출발해서 지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그걸 고기를 먹고도 늘렸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저는 최근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는 아직 더 집단적인 부분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어차피 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아무리 서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숭이들이 이제 이렇게 털을 골라주는 게 서로 간에 친분하고 이제 교류나 이제 방식을 맺는 건데 이제 인간은 이게 언어 활동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어를 나누고 잘 지냈어? 그렇죠. 이게 털 고르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대되는 활동은 동물들인 경우에 화가 나고 공격을 해야 되고 하면 손톱으로 핥히죠. 그리고 이빨로 물죠. 이게 이제 인간들은 조금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못 참는 게 저는 이 손톱 물어뜯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톱이 이빨과 이걸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거고 그걸 또 반대로 밖을 향해서 하는 거는
욕을 하는 것과 댓글로 이제 악성 댓글을 다는 게 이게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인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라서 그게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동물이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이 하는 행동들을 더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행동들 다 자체가 집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의 이 발전과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 활동도 저한테는 이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해서 아까 전에 제가 농구를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NBA 선수들 요즘 시합하시는 거 보시면 옛날보다 자유투할 때나 서로 들어갈 때 계속 서로 터치를 합니다. 이게 야구에서는 야구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팀들의 실력을 발전시킨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거잖아요. 개인적인 운동이에요. 야구는 농구보다. 그렇죠. 근데 농구는 더 집단적인 형상이 있고 좁은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로 터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감과 서로 거리감을 체크하는 게 되게 농구는 중요하잖아요.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터치를 통해서 하는 게 데이터로 검증돼서 모든 팀이 그걸 안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 이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그러니까 이게 규제는 모든 곳에 하니까 이 터치를 지금 굉장히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하고는 굉장히 터치를 많이 하는데 이 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들 이건 서로의 교감과 팀워크와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려볼까요? 처음에 집단적인 성향으로 출발해서 개인적인 성향도 당연히 필요해서 더 확장했고 그리고 다시 또 집단적인 부분을 또 확장하고 다시 또 개인적인 부분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류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자. 네, 집단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성향.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저 개인적으로는 7대3 정도가 저는 적정한 것 같아요. 집단이? 6.5대 집단이 더 많게? 집단이 더 많게. 6.5대 3.5? 이런 식의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되고 나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얘기하고 이제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보면서도 많이 나오지만 얘기하면서도 많이 나오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집단 지성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는 스스로 노력하는 거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좋지만 저처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의 그 방식으로 성공하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겸손한 자세로 팀을 이뤄서 이렇게 집단적인 지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잡계에서 성공하기 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예전에는 굉장히 강한 방식의 리더가 단순계에서는 맞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팀의 리더는 굉장히 겸손하고 서로 간의 연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리더 스타일도 굉장히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세대 간의 차이, 문화 간의 차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하고 그 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좋은 팀을 만드는 게 자신의 주위에 투자 클럽도 있으실 거고 가족도 있으실 거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의 좋은 구성원을 만드는 게 예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더 세면 세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 문화면 반대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줄 알고 이게 옛날에 동원증권 광고인데 동원증권이 한국투자 한국금융입니다. 그 선전이 있잖아요. 우리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사는데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주제를 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외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분들한테
또 해드릴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 더더군다나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되게 제가 보기에도 엄청 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착하신 분들이 많고 공부하시고 진짜 착하시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옆에서 댓글 같이 다시더라고요. 네, 댓글도 제가 이제 네, 소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너무 좋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네. 이게 상담이라는 한자가 이런데 네네. 이게 상자가 이게 나무 싹을 네네. 이게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찰을 하는 거죠. 상대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이게 화가 엄청 쌓여 있는 이 화가 쌓여 있는 것을 이 언어로 풀어서 말로 풀어서 이거를 뭐 해결은 못 해준더라도 들어주고 교감해주고 하는 게 이제 상담인데 네네. 저는 이제 그 이호석 팀장님이 거기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 구독자분들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먼저 경험이나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으면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문제점이나 답답함, 네. 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말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활동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미담으로 끝내줘야 뭐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저도 밥 사실 거죠? 네네.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네. 저녁 시간에 이제 잠깐 와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참 오늘도 저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고민도 많이 나누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죠. 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저를 여기다 꺼내놓으신 것까지 좋은데 네. 저는 알아서 다시 잘 들어가시고요. 고객들의 자산을 그럼요. 공부하는 네. 조용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네네. 제가 항상 우리 이 팀장님의 파이팅을 네네. 항상 응원하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을 이제 떠나보내드리는 날이네요. 이번 주에 이제 오종태 이사님도 떠나시고 염승환 부장님도 이사님도 떠나시고 그러네요.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삶의 지혜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이 화요일날도 입었었죠. 이 옷이 뭐라고 되냐면 여기 약간 이렇게 여기 뒤에는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의 옷입니다. 이 옷은 제가 그냥 왜 이 옷을 그냥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게 몇 년 전이지? 한 3년 전에 홍콩에 가서 산 옷이에요. 이게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길거리 지나가던 돌아다니다가 그냥 샀어요. 근데 이 옷을 샀을 때 그 기분이나 이런 게 좀 좋아가지고 자주 입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면티예요. 그냥 면티. 제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자주 입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저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우뚝 섰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제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신 분 중에 옛날 초창기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유, 저 이호석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매니저를 잘했으면은 여기 와서 애널리스트 하겠어?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매니저 잘했으면, 저 여기 있겠죠. 여기, 홍콩 가가지고 지금 여기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슛! 이러면서 했겠죠. 당연히. 근데 못한 거죠.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자존심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진짜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헤지펀드 팀이 될 줄 알고 진짜 뭐 지금만큼 혹은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정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어떡하냐 뭐 지금도 맨날 뭐라고 하시지만 어떡하냐 그럴 정도로 안쓰러워 하실 정도로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홍콩에서 저희 어제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도 나오셨던 김탁 이사님이랑 둘이서 이제 뭐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야 한번 해보자 우리 뭐 둘이서 열심히 하면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엄청 잘 되다가 이제 뭐 중간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뭔가 한계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써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홍콩에 있는 스탠리 해변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진짜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홍콩에 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 기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했으면 이제 애널리스트 했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 애널리스트로 저는 이직을 할 때마다 아주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코리안리로 이직할 때도 그리고 코리안리에서 교보학사로 이직할 때도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적어놨던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 딸 얘기를 하면서 하윤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는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하윤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긴 했는데 모든 친구들한테 잘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니까 하윤이가 신나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1등 했다고 이렇게 도장 받았다고 1등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제가 이제 갔는데 1등은 못했죠. 몇 등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장을 안 받는 겁니다. 1등, 2등한테만 도장을 주니까. 도장을 안 받으니까 이제 하윤이가 어느 순간, 나는, 이거는 못하는구나. 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죠. 하윤이가 이제 점점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더 앞으로 더 잘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군대로 오래 가고 막 이래서 젊은 나이에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몸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하윤이한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윤아 달리기 말고 다른 거 잘하면 돼. 그리고 하윤이의 경쟁 상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야. 어제의 하윤이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제가 좀 좋진 않죠. 이제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얘기 하면 좋은 얘기는 아니죠. 저도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소가 너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 계속 하는 게 이게 답일까 과연? 이걸 그냥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진짜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야 지금 이제 와서 뭐
저 애널리스트 온 지 지금 딱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만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뭐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구독자도 많이 와서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상담이라고 이제 오종태 이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화가 어디서 화가 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것이 상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화요일 영상이죠. 제가 가급적이면 정말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뭐 저녁 약속이 있어서거나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최초 공개라는 형태로 영상을 올려요. 영상을 올리면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하고 이제 채팅하면서 놉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채팅 보느라고 영상을 못 봐서 다시 봐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팅에 이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만 하면 뭐 나이키 뭐 땡땡 스펙스 뭐 그런 중얼중얼 이제 뭐 잔소리도 좀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답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거 SK증권하고 어떻게 민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SK증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50명이에요. 뭐 이런 말도 써놓고 막 이런 얘기를 써놔요. 이제 그냥 이게 근데 저는 오종태 이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뭐 들어주는 거지 뭐. 저도 그냥 얘기하고 싶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하이파이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을 어디 나가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100만 유튜버도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저의 그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요. 막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저도 너무 힘들지만 뭐 화이팅 막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막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그죠? 뭐라도 이게 뭐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런 그 스킨십 이런 것들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제가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인데요.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걸 하고 화요일 날이죠.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2 중간고사를 받고 중간고사 보신 분들 중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10분 중에서 제가 10분에게 뭐 책 선물 제 책하고 이제 홍사님 책을 보내드렸고요. 사인해드린 거 보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줌 미팅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이게 줌 미팅을 했습니다. 이게 10분 정도 계시니까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잘 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긴 했지만 많이 듣게 되고 또 이분들이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소개할 때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하윤이가 잠깐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엄청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거랑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지금 재테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호석 팀장은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셔서 그냥 뭐 10명이니까 뭐 어디 가서 이분들이 저 험담하고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냥 막 얘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뭐 지금 이는 이렇게 올해는 어떻고 올해는 뭐 했고 뭐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요. 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만드는 영상들을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0분 정도가 보시거든요. 근데 이 10,000분하고 같이 다 이거 할 순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다양한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종태 이사님도 막 가셨는데 뭐 오종태 이사님하고도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책도 나오시고 하니까 한 번 정도, 딱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보내드려야죠. 뭐 어떻게 오종태 이사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줌 미팅도 했고 소개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 이제 시즌 2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그래도 한 3, 4주는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남은 것 같긴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서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를 봐서 기말고사를 만점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룹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일반 직장인,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계시는 직장인 분들,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주부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한 1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맥스 7명으로 뽑아서 줌 미팅을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 선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1대 10,000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1대 5, 1대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스코프가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앞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말씀들을 뭐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기말고사 상품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종태 이사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효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가 됐을 때, 처음 됐을 때 그 생각도 그냥 새삼 한번 또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다짐을 좀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종태 이사님의 강의가 투자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오종태 이사님의 3강은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이 얘기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걸로, 자, 마지막은 이 모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